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술교사 홍지혜입니다. 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이지요. 하지만 편안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무서운 거랍니다. 방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손 잘 씻어주시고 외출 자제해 주시고, 요즘 봄 향기가 가득하죠? 그래도 외출 자제해 주셔요. 그 다음에 기침 예절 꼭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김동현 들어왔네요. 3학년 5반.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 수업하기 전에 하는 필수의 말이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술 수업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즌 1이 오늘로써 미술은 끝이 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즌 2가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미술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은후가 아까 좀 전에 이상한 댓글을 올려줬는데 그런 댓글은 좀 피해 주시고, 수업과 관련된 댓글, 바른말, 고운말 댓글, 그치? 빵야 빵야 부탁드려요. 자, 수업하기 전에 우리는 미술교과니까 시각을 다루는 미술교과잖아요. 그래서 안구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미로 보는 안구 스트레칭 시각 테스트입니다. 15초 안에 25, 숫자 25를 찾으시면 돼요. 총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고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선생님은 해보니까 15초도 좀 너무 길더라고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가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9,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11, 12, 13, 14, 15 끝이 났습니다. 25 찾으셨어요? 그렇죠. 0과 0 사이 잘해주셨어요. 이게 1단계. 이거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2단계 15초 드릴게요. 어서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을까요? 셋째 줄? 셋째 줄? 어째서 셋째 줄이지? 셋째 줄에 25가 있어요? 그렇죠. 46과 28 사이. 이야, 돈이 참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3단계 갑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됐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 네 번째, 13, 14, 15 다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번째 줄 끝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4단계 갑니다. 이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죠? 자, 몇 번째 줄에 있을까요? 우와, 달달 무슨 달님. 잘하셨네요. 자, 네 번째 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갑니다. 자, 이거는 너무 어려워. 어떻게 찾을까? 몇 번째 줄에 있을까? 아, 포기할래? 포기하지 마. 찾아봐. 어디 있죠? 어디? 87요? 87이 어디 있지? 자, 시간은 다 끝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집중해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몇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에이스. 어디? 어디? 찾았어요? 이제 시간 다 됐네요.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안구 스트레칭 끝났고, 자, 우리 또 미술 작품 보면서 틀린 그림 찾으면서 작품을 구석구석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거고요. 총 10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집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에요. 자, 집중해서 시작할게요.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어디 있을까요? 볼, 그렇죠. 어느 쪽 볼? 코 오른쪽 찾았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김인간 씨. 볼, 편서윤 씨. 볼 어느 쪽 볼? 그렇지. 준혁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왼쪽 볼에 또 어디 있을까요? 왼쪽 눈 위, 왼쪽 눈 위. 오, 그렇죠. 왼쪽 눈 위. 잘하셨어요. 이영 씨. 왼쪽 눈 위. 그 다음에 모자 밑에 모자빗. 참 잘하셨어요. 모자빗. 그 다음에 가슴풀. 고기 씨가 얘기해 주셨어요. 가슴에 풀이 없어요. 여기는 있고 없고 차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밑에 식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지 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자빗은 했고, XX씨, 왼쪽 눈알, 예, 눈동자라고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알. 그리고요, 몸쪽에 어디요? 가슴풀이 아까 얘기했어요. 어디 있을까요? 입 왼쪽 아래 풀떼기. 입 왼쪽 아래 잘하셨어요. 너희들 김인간 씨가 또 맞추셨네. 또 어디 있을까요? 풀이 끊어졌어요. 어디 풀이 끊어졌어요? 우와, 신우 씨. 입 밑에 풀. 입 밑에 풀? 아닌데. 나는 입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신우 씨. 왼쪽 풀 있잖아요. 맞아요. 왼쪽 풀 여기 체크했어요, 선생님이. 입, 그렇죠, 입. 귀요미 다혜씨 입 맞추셨어요. 시간은 다 오버됐는데 어떡할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9, 12개만 더 하시면 돼요. 입은 했고 2개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편에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오른쪽 편. 그렇죠. 턱지충인가? 턱지충이. 예, 여기 풀 맞습니다. 하나만 더. TR0922님, 귀 쪽 구렛나루. 예, 이걸 구렛나루. 예, 구렛나루. 얘는 길고 얘는 짧아요. 맞아요. 참 잘하셨어요. 아주 10개 다 맞추셨어요.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안구 스트레칭을 끝내고 자, 이번 수업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하는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선생님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제를 얘기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좀 더 미술 교육에, 미술 수업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주제를 좀 바꿔봤어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다르게 보기. 이 미술에서의 생각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교육이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서양 미술에서는 어떻게 생각 전환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문신은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체육대회 때 하는 1일 타투예요. 이제 학생들 작품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좀 전에 틀린 그림 찾기에서 봤던 작품이죠. 그쵸? 이걸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그림 찾기에서 얘기를 할 때 볼이 어디가 틀렸어요? 뭐 아니면 뭐 눈알이 어때요? 구렛나루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사람이다.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적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딱 봤을 때 느낌은 어때요? 뭐 예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 뭐 그런 것들 중에 선생님은 봤을 때 이게 좀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음식 재료인가요? 한번 보셔요. 그쵸? 준혁이 채소를 다 모아놨어요.
또 어떻게 느껴져요? 울퉁불퉁해요. 맞아요. 못생겼어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도 이 작품 봤을 때 너무 징그러운데 왠지 징그러운데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작품이더라고요. 섹시해요. 정빈 씨. 이거 좀 시각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김인간 씨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뒤집어서 보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채소 한가득. 그쵸? 원래 작품을 이 사람이 그린 의도가 이런 이중적인 이미지를 보게끔 해서 제작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는 양파가 담겨져 있고 무가 있고 아까 눈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마늘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야채일까요? 이거는 버섯이죠, 그쵸?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놓은 야채 한 꾸러미예요. 어머, 근데 그림자가 없어서 왠지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봤을 때 이게 야채 바구니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TR0922님 아주 똑똑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작품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TR0922님. 자, 주세페 아르침볼도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누구 있지? 누가 있을까? 아는 사람. 알고 있는 화가, 작가. 누구 있어요? 댓글이 저속 모드라서 너무 느려요. 그쵸? 선생님이 확인하는 데까지는. 그쵸? 라파엘로로 안단 말이야. 우리 정재씨. 대단한데? 모네 마네는 19세기에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미켈란젤로, 그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내 선생님이 그렇게 읽어버렸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죠. 옛날 시대로 아주 더 옛날 시대로 가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이 주세페 아르침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그리는 능력은 있었지만 나만의 좀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런 이중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게끔 작품을 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화가였대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의 길로 이제 접어들 수가 있게 되었죠. 달달 무슨 단님 선생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순간 멈칫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궁정화가로 일을 했었대요. 거기 궁정에는 이제 희귀한 동식물 표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랑 이중적인 이미지를 표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었죠. 이렇게 사물을 다르게 보고 그림을 그렸던 건 이후에 400년 뒤에 피카소나 뒤상이나 그 이후에 초현실주의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침볼도의 작품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 작품은 그 4계절, 4개의 계절 중에 하나를 표현한 거예요. 계절이 언제일까요? 딱 봐도 언젠지 알 것 같은데, 그쵸? 사람을 그리긴 했지만 그렇죠. 봄, 김인가님 그 뒤로 쭉쭉쭉 봄이 나오네요. 네, 봄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징그럽지 않아요? 그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르침볼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 윤곽선이라고 하죠. 그 윤곽을 그려놓고 거기 안에다가 여러 가지 형형색색들이 가지고 있는 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 봉우리가 있는 부분, 경우에 따라 꽃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볼은 불그스름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흰색 꽃 빛을 받는 부분은 흰색 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을 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작품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또 계절이 언제일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느 시기에 수확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장준혁 씨 굉장히 미술 쪽으로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원소도 있어요. 맞아. 가을처럼 보여요. 그쵸. 준혁이 잘 맞췄어요. 여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복숭아 보이시죠? 옥수수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이거는 쌀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궁정화가였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왕들을 다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행동이었죠. 왕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일이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표현을 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턱 부분에 입술 부분은 앵두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치아 부분은 완두콩으로 표현을 하고 코 부분은 무슨 뭐 호박인지 뭐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그린 사람이 왕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하는 증거예요. 그려졌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왕 이름까지 함께 새겨서 표현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거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계절이 언제일까요? 가을, 그쵸, 맞아요. 가을이에요. 익어가는 포도가 보이시죠? 그쵸?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분 보면 너무 재밌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밤 알이 있고, 수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포도를 머리카락처럼 표현을 해주고, 무까지 있고, 여기 이제 가을에 나오는 사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어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신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가을. 이것도 너무 쉬워요. 사계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제일까요? 딱 보면 마지막 하나 나오죠? 그쵸? 겨울입니다. 겨울. 그쵸? 보면 좀 징그럽지 않아요? 메마르고 앙상한 나무까지. 여기에는 버섯으로 해서 그 당시 권위 있고 힘 있었던 왕을 표현했지만 그 왕은 이제 아르침볼드를 예쁘게 잘 봐주고 이 시각을 인정을 했었지요. 그 다음에 사원소도 있어요. 사원소는 물, 불, 땅, 공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무엇을 표현한 것 같아요? 물, 불, 땅, 공기. 좀 자세히 보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불이라고요? 땅? 그렇죠. 땅이죠, 땅. 보시면은 땅에 사는 동물들을 다 한 곳에 집합을 시켜놨잖아요. 그쵸? 보시면 코끼리가 있고, 여기 표범 같은 것도 있고, 호랑이, 원숭이, 이렇게 여기 사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땅을 표현을 했어요. 사람 형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쉽다. 사원소 중에 물, 불, 공기, 땅 중에 맹스크시 동물원이에요. 자, 그렇죠. 물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는 수족관인가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다 있지요. 그쵸? 여기 이제 개까지 있고 여기 낙지 같은 것도 있네요. 그쵸? 여기는 조개도 있고 거북이도 있어요. 동물원과 수족관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땅 나왔고 우리가 물 나왔고 그 다음에 불이랑 공기가 남았어요. 그렇죠, 공기. 맞아요, 공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전부 다 사람 얼굴의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불이죠.
보시면 그 당시 썼던 초의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양초가 이렇게 생겼고 불이 이렇게 지펴져 있는 모습. 여기 입술도 보면은 불 딱 이제 있고 이제 촛대가 있지요, 그쵸? 여기 눈은 초로 박혀져 있습니다. 박혀있다는 단어가 좀 무섭네요. 눈은 초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렇게 아르침볼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작품을 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거는 정물하야, 사물을 그렸어, 사과를 그렸어, 양파를 그렸어, 배를 그렸어, 포도를 그렸어.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까지 해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료는 책이잖아요, 그쵸? 원래 어떻게 보면 책을 쌓아놓은 듯한 느낌인데 이제 보면은 사람으로 같이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죠.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400년 동안 이 아르침볼드의 작품은 그냥 거의 대를 잇지 못하고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400년 뒤에 피카소가 이 작품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작품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미켈란젤로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다 이거는 얘는 묻어진 거네? 라는 생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00년 뒤에 피카소가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무엇을 표현한 것 같아요? 피카소가 만들었고, 무엇을 만든 것 같아요? 사슴? 사슴? 황소? 그렇죠. 황소. 황소를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다른 질문. 이거는 어떤 재료로 사용했을까요? 어떤 재료?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장. 그렇죠. 그 아이디를 좀 불러드리긴 어렵습니다. 나도씨. 안장과 핸들을 이용을 해서 소를 표현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발견인 거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다르게 바라보기. 새로운 시각을 추구한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첫날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마르셀 듀샹의 샘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남성용 소변기인데 이 소변기를 샘으로 다르게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미술 사조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게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이제 아르침볼드와 이제 피카소, 그다음에 마르셀 듀샹에 의해서 초현실주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초현실주의의 작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은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이에요. 바다 위에 뭐가 있죠? 성이 있죠, 그쵸?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붉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뭐랑 무엇이 결합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발이랑 선생님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보다. 발이랑 신발이 같이 표현되어져 있죠. 이렇게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같이 놓아두게 돼요. 그러면서 감상자로 하여금 이게 뭐야?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게 초현실주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의식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샤갈 작품인데 마치 우리가 꿈에서 보면은 비현실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오늘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 나는 오늘 원래 바다에 있었는데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집으로 갔다? 막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샤갈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달리의 작품이에요. 뭐랑 뭐가 만났죠? 전화기랑 그쵸, 가재가 만났어요.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결합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첫 시간에도 봤던 오펜하임의 찻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는 매끈하게 빠져져 있어야 되는 찻잔에다가 털을 입혀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어떻게 사용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작품을 봤을 때 나오는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초현실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영향을 받은 피카소와 마르셀 듀샹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초현실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가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작품의 기법으로는 오토마티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그리는 것처럼. 데페이즈만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안 되는 물건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가재랑 전화기의 결합.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작가는 그냥 이렇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초현실주의의 기법은 오늘날 디자인이나 광고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된답니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 우리가 보는 양 맞나요? 염소인가요? 여기 보이는 이것이 이렇게 가구로도 활용이 되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없어지는 거죠. 평범하게 보이는 의자. 의자지만 여기 이제 의자 밑에 보시면 구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팔걸이에는 손 모양이 되어 있죠. 원래 결합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지요. 오늘날의 초현실주의는 기계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해. 어떤 점이 이상하지? 에릭 요한슨의 작품이에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보시면 아래와 위가 같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죠, 그쵸? 여기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차가 그쵸? 이렇게 여기는 뒤집어져 있고 여기는 바르게 가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합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어때요? 이것도 초현실주의의 오늘날 작품으로서 사진 기술을 이용을 하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좀 수정을 했죠. 이렇게. 여기는 먹구름이 있고 여기는 노을 진 예쁜 풍경. 마치 빨래를 걸듯이 풍경을 걸고 있죠. 그렇죠? 초현실주의.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상하는 것처럼 우와 멋있다 실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건 어때요? 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쵸? 사진의 합성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합성한 거예요. 그쵸?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진짜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람이 도로를 만들고 있나 봐요. 멋있지 않아요? 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마치 천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가가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15살 때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받아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에릭 요한슨. 그가 이렇게 독특한 사진들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when I was a kid, when I read children's books, like with pictures and stuff, I would rather just make up my own stories instead 직접 of reading the 실제의 text. 풍경을 I think 사진을 that's the way I 찍고 want to do it with my own work as 이제 well. 컴퓨터의 기술의 힘을 to show 이용해서 people, 프로그램 작업을 to try 합니다. to make people think and make up their own stories instead. I think that's more 있을 interesting. 수 없는 일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요. 여기서 되게 멋있는 멘트를 날리죠, 그쵸? 당신의 상상력을 묶어두게 하지 마세요. 미술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무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광고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몇 개의 광고를 보여줄 거예요. 그 광고를 한번 보시고 이거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했는데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 라는 걸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자,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자, 생선이에요. 생선이 나왔어요. 그렇죠. 알 수 없으님 초밥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안에는 원래 생선의 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밥과 여기 이제 살까지 해서 초밥을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초현실주의 기법 맛있죠? 맛있겠다고요? 초현실 기법 맞죠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에이스가 맛있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맛있죠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초현실주의 기법을 이용을 했죠. 무엇을 광고하는 걸까요? 줄자? 스프레이인데 이 카멜레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풀카운터님 F킬라처럼 그런 모기약을 광고하는 거죠. 그쵸? 잘하셨어요. 그 다음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원래 척추의 뼈, 그렇죠. 벨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벨트를? 그렇지.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라는 걸 광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척추뼈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벨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도 공익 광고예요.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아닌데 생매장 아니지. 생매장이 뭐야? 그렇지. 금연 구구단님 그쵸? 잘하셨어요. 그거 생매장도 아니고 그리고 층간소음도 아니고 여기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천장에다가 벽화를 그려놨죠, 그쵸? 벽화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들 담배 피면 이렇게 빨리 죽는다라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연을 하자라는 공익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조금 강조되는 얘기기도 하고 뭘까요? 손이에요. 맞아요. 손을 씻자. 오늘날 손을 씻는데 뭐가 중요하지? 손이 더러워. 맞아. 손이 더러운 거 맞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응? 여기 보면 그렇지. 손을 닦아야 되는데 손 씻기도 맞아요.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광고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초반에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전 진태룡 씨 손소독제 광고였어요.
보면은 내가 손을 잡은 곳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소독제 쓰자.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광고거든요. 이 광고 알죠? 선생님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지만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여드리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초현실주의 기법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기도 해요. 쓱 광고인데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광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편의 이미지만 보여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렇게 긴 트럭도 없을 뿐더러, 그쵸? 기차 모양의 긴 트럭도 없을 뿐더러 그 트럭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그 생활 공간에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죠. 낚시하는 곳, 여기는 달걀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곳, 뒤에 보면 또 우유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바로 초현실적인,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만든 이것. 거의 미술 작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자, 이제 열심히 들었는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제를 푸시고 댓글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르네상스 시기에 아르침볼드의 작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중적 이미지, 초현실주의 영향, 작품을 사실 그렇죠. 4번이죠. 전부 다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표현했지만 아르침볼드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표현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은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맞잖아요. 그쵸? 사람 모양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채소며 야채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데페이즈만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감상했을 때, 이거 되게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 고정관념이 바탕이 된다. 아니면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아니면 본래 있었던 것을 떼어내서 다른 것과 결합을 한다. 그렇죠. 4번. 참 잘하셨습니다. 4번이죠. 4번. 옳은 것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바탕이 안 되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지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문제 함정으로 낸 게 아닌데 이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해야지만 작품을 제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의 작품과 같이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당시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 미술사조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어려웠어? 주관식이요? 이거는 몇 번일까요? 왕건님. 그렇죠. 달달 무슬나늘님. 초현실주의죠. 초현실주의. 참 잘하셨습니다. 샤갈 작품 맞아요. 연수진 씨. 자, 우리 이대로 안 보내줄 거예요, 선생님. 응? 이대로 보내줄 수가 없어.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여러분들 여기 스튜디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촬영하는 곳을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산중, 예, 서산중 찾아오시면 돼요. 궁금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여기 선생님 휴대폰이에요. 선생님 휴대폰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번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거예요. 여기도 돌아가면서 자, 정면도 찍어 드릴게요. 선생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찍히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잘 보면서
자, 다 찍었어요. 이 공간을 선생님이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사진 찍은 거. 스튜디오 사진이에요. 여기 스튜디오 사진이고 이거를 순서대로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찍은 거 그대로 선생님 카톡에다가 보낼 거예요. 여기가 선생님 카톡이에요. 선생님 카톡에다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다 보냈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이는 스튜디오예요. 흰색 테이블 있는 곳이 선생님 앉아서 촬영하는 곳이고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많은 조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판사하는 칠판도 있고 여기 위에는 마이크도 있어요. 맞아요. 이응이응님 맞았습니다. 이렇게 작품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작품 만든 사람이 호큰이거든요. 포토콜라주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미술놀이이지요. 네, 계단도 있어요. 여기 올라가 보지는 않았어요. 궁금하긴 한데 안 올라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랑 3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이것도 미술이야 라는 걸 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미술의 다양한 역할,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오늘은 생각의 전환,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서 다르게 바라보자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초현실주의까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무슨 미술 수업이 되려면 활동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슬프고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여러분들 개학해서 미술 선생님들과 즐겁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카소, 선생님 피카소도 한번 보고 싶어요. 부춘 중이에요. 서산 중에 한번 꼭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그리고 자, 3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술이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미술 수업 시간 때 꼭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 인사 좀 해줘요. 댓글로 안녕.